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권선복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7월 28일 오후 2시에 파트론에서 주관한 이 귀한 행사에 김종구 대표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한테 앞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특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임직원들과 같이 하여 서로 교류의 장을 높이고 서로 생활의 지혜를 나누면서 또 서로 간에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사료됩니다. 또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파트론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 알면서 귀한 인연입니다. 귀한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앞사람 뒷사람 손을 내밀면서 귀한 인연입니다. 우리 서로는 파트론 가족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귀한 인연이 되었으니까 이 귀한 인연을 기쁨과 행복으로 승화시키고자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루 5분 긍정훈련책을 읽고 후기를 써서 보내주신 우리 이충현 주임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물 한 잔을 마십니까? 예. 아주 그것도 정신이 맑아지는 생각입니다. 또 한 분 더 경영지원팀 김강인님 나오셨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씻습니다. 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더 자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잘 잤다 하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침에 눈 뜨면 웬만한 사람들이 5분만 더 이렇게 찡그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잤다 하고 벌떡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6년 7개월 전에 저는 제 책을 2010년도 연말입니다. 만들려고 출판사 20여 군데에 원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군데서도 원고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책 만들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럼 나처럼 이렇게 책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겠는데 책을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내가 출판사를 직접 설립해서 내 책을 내가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1년 6월 1일 날 출판사를 설립하여서 행복에너지라는 상호를 제 스스로 제 이름이 선복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자. 그러려면은 행복한 일도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 출판사 설립했으니 책을 만들 사람들은 저한테 원고를 보내주세요.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또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이메일 문자로 출판사 설립했다 하니까 대다수의 반응이 사양산업인데 저거 안 되는 사업인데 뭐 이제 와서 출판사를 설립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뭐 하나 아주 냉랭한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책을 만들려는 일념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출판사를 설립했다고 홍보를 하니까 책을 만들어 달라고 원고가 많이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분 한 분 그런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공통분모를 나눈 결과 지금 6년 7개월 만에 430여 분의 인맥이 만들어져서 그 인맥들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그 책을 만들고 있는 일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는
출판사 설립한 지 1년 만에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권장 도서로 청춘이 스펙이다라는 책을 만들어준 이분은 포스코의 전무까지 지냈는데 젊은 청춘들한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걸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청춘이 스펙이다라는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을 해서 그 책이 상간 오지 벽지에 한 40권 정도가 보급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책을 만들면서 또 출판사 설립했다는 내용을 과감하게 지역방송 CF로 만들어 내보내고 또 신문 광고도 많이 한 결과 정말로 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우수출판사업, 청소년 권장도서, 또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도서, 다양한 그 우수출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2015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공을 했다. 그렇게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하는 신창조인상을 첫 번째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이 모여서 사회를 바꾸고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은 사람이다. 사람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의 법칙처럼 책은 시작과 끝이 있듯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출생을 하면서 끝이 하늘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감정까지 함축하여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담담히 정리해서 책을 만들어 달라고 오는 그런 저자들을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는 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이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소외받는 계층한테 무려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한 10여만 권을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출판사를 설립해서 2017년 불과 6년 조금 넘었는데 10만 권이라는 책은 정말 교도소부터 군부대 또 지방자치단체 서산 보성 정선 아주 책을 예산이 맞지 않아서 많이 보지 못하는 그런 그 단체에 기부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읽고 너무나 좋은 얘기를 편지로 써오고 또 자기가 변했다고 그런 설명을 하면서 또 서울에 올라오면 일부러 또 찾아오고 또 계산에서는 옥수수를 우리 직원들 먹으라고 또 많이 보내는 그런 독자들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참 100명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변하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판사를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8월 달부터는 국방일보하고 국방홍보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마침 군대에 제대하는 아이들이 우수한 그 병장으로 또 우수한 그 선임으로 근무했을 때 밑에 부하 직원들이 그 병사들한테 그 자기 선임들한테 느꼈던 소감 이런 것들을 출판사로 보내오면 그 부대에 10만 원 정도의 회식비를 보내면서 저희 회사에서 마침 국방대학교 총장과 그 육군 참모 차장을 역임한 임관빈 저자의 청춘을 사랑들한 장군 그걸 1,000여 권 정도 보낸 것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부터 이제 국방일보에 홍보가 되고 국방부에서 각 그 예하 부대에 전부 다 알렸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은 것을 느끼고 이런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2011년
6월부터 불철주야 정말 책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독자와 또 저자와 같이 공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6년 반이 정말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파트론에서 임직원들이 일독한 책, 요 행복에너지, 이 책이 2010년도 연말에 제가 출판사로 20군데 정도 보내서 원고가 거절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파트론 임직원들 여러분이 그 서평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5분을 조금 이따 시상을 하도록 하고 또 3분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빼지 않고 아마 이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행복에는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용기와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긍정훈련, 이 행복에너지 책에서 긍정도 훈련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삶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과 제가 실생활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생각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 있고 또 출간되자마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 출간 후에 인터파크에서 3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에서는 3위까지 올라갔던 책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12월 21일 날 이 책을 가지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00% 크게 출판기념회를 멋지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서한샘 밑줄 쫙 국어 강사, 국회의원도 하셨고 서울시 교육위원도 하셨던 분인데 5분 정도의 그 축사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해박하신지 그 축사를 잠깐 듣고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제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바르게 살기 중앙회 회장, 그리고 현재 한샘교육 회장이신 서한샘 박사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밑줄 쫙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서한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면서 눈이 내려서 오늘 어떠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 눈이 바로 서서히야 행복 에너지 앞으로 잘 뻗어나가려고 하는 서서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책을 보니까 하루 5분 너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어라. 여러분, 제가 지금 긍정 훈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보기 전에 이 책은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한 30여 년 동안 출판일에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우 출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우 출판사, 우리 시대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펴내는 책. 그런데 실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될 것 같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러한 출판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권선복 대표 이사님, 행복에너지입니다. 행복에너지, 행복이 샘솟는 도서, 그리고 에너지가 마구 분출하는 출판, 사회,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힘. 이제 3년 6개월여 만에 약 200여 종의 엄청난 양의 출판, 그것도 아주 우수한 그러한 출판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각종 기관과 낙도 어린이를 비롯한 도서 기증의 운동을 열심히 펼치는 그러한 분입니다.
게다가 2015년도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칭찬하기 운동을 새롭게 전개한다고 하니까 다만 놀랄 뿐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선자 복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복 에너지의 해명사가 바로 권성복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책을 내시고 다시 비상을 하시는 우리 권성복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냅니다. 금년은 험난했습니다. 눈물도 많았고 분노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많았습니다. 2015년 을미년에도 어려운 일이 중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을미년 양의 해입니다. 간지로 따지면 푸른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한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좋은 한자가 참 많습니다. 양양자 밑에다가 큰 대자를 써보면 아름다울 미자가 됩니다. 양양자 밑에다가 나아자를 써보면 나는 양이다 오를 의자가 됩니다. 양양자 밑에다가 입구를 써보면 착할 선자가 됩니다. 이제 2015년 을미년 양의 해, 이 사회, 이 나라에 아름다운 일, 옳은 일, 그리고 착한 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그 중앙에 우리 행복 에너지가 출판 쪽으로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옳은 일을 많이 펼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함께 인사하면서 제 인사도 마치려고 합니다. 주변에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오면서 영어로 오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좋죠?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식사가 당일 여러 명이 있었는데 5분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5분 만에 어쩜 저렇게 당당하고 또 격려하고 또 힘찬 축사를 할 수가 있었는지 역시 내공이 굉장히 깊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껴서 이 2014년 12월 21일 현장에 있는 걸 그런 분위기를 느껴봤습니다. 우리 서한선 박사님한테도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금점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고질병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 심자에 신념의 막대기를 꽂으면 반드시 필자가 됩니다. 불가능이라는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I am possible이라는 것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의 점을 찍었더니 불가능도 가능해졌습니다. 빛이라는, 돈을 빌려왔다는 빛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 찍으면 빛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찍으니까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제 책에 나옵니다. 즉 세상사 마음 먹을 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암을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암 치료율이 38%였지만 단어에 점을 하나 찍어서 고칠 병이 암이다. 나는 암을 고칠 수 있다. 병이 나을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은 무려 70%까지 암 치료율이 높아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긍정적인 자세는 거의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열심히 훈련에 임한 선수들이 메달을 따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정말 절망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긍정의 마인드를, 긍정의 힘을 스스로에게 자꾸 단련한다면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한다면 자신한테 최적화된 맞춤이 돼가지고 점점 발전을 하는 자신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체력을 단련하는 것처럼 마음도 단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빼고 필요한 근육을 발달시키듯이 긍정훈련으로 마음을 단련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행복한 삶,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스며드는 것이 행복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복 에너지 책을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복 에너지 책에는 자연스러운 광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책에 광고를 삽입을 해가지고 강제로 책을 파는 책은 아마 이 책이 최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책에는 맨 처음에 요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일한 회장님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고 또 대한민국의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거의 첫 번째 선도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을 해서 요한양행으로 책을 보냈더니만 요한양행에서 5,000권 정도 책을 사서 임직원들 나눠주고 그 임직원들이 읽고 나서 또다시 선물용으로 사간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 챕터에는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길려 총장님은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처녀라고 그럴까요? 호적상 처녀라고 결혼을 아직도 못한 80 지금 현재 7살 된 군산 옥구 출신인데 정말 인천에 허름한 27평짜리 병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5,000병상이 넘고 성남에 있는 경원대학교를 인수해서 가천대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후학을 또 병원을 아주 훌륭하게 일어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기술을 해서 가천대학교로 보냈더니 가천대학교에서도 무려 3,500권을 사서 임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임직원들이 또다시 책을 사고는 그런 선순환을 이뤘던 책입니다. 그 다음 이 책에 또 보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복이나 했냐? 또 이봐 책임자 해봤어?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긍정의 활화산입니다. 현대그룹으로도 이 책을 보냈더니만 정말 현대그룹에서도 책을 굉장히 많이 몇 권이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사준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병철 회장님의 어록이 여기에 심어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도 이 책을 다량의 책을 사서 임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스테디셀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책은 새가 바뀔 때마다 요 큰 틀, 아까 얘기한 요한양행, 가천대학교, 현대그룹, 삼성그룹 이야기 큰 틀은 그대로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작은 기업들 이야기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써서 주면 그분들이 기본 부수 이상 책을 사서 이 책을 판매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기업체 사장님 한 분한테 이 책을 주면서 설명을 자세히 하면 자기 얘기도 여기다 써달라고 그러고 이 책을 사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존경하는 이병철 회장님의 호암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쓰신 자서전 호암 자서전에는 삼성그룹이 반도체를 1982년도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삼성그룹 주력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였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의 명분은 엄청난 비용이 소용되는 데다가 기술력이 없이 어떻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님 말씀하시기를 반도체는 미래의 산업의 쌀이다. 쌀이 없으면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산업의 쌀이 반도체가 없다면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거리가 없게 된다.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첫째, 그 사업이 국가 발전에 유익하냐라는 질문이다. 둘째는 그 사업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판단이다. 세 번째는 그 사업이 국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도체 산업의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이 부합을 해서 82년도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결과 2017년도 2, 4분기 매출은 60조에 이르렀고 무려 이익이 14조를 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1982년도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서 35년 만에 애플이라는 거대한 반도체 회사를 제치고 세계 1위에 2017년도 6월 달에 매출과 순이익을 달성하였던 것입니다. 35년 전 이병철 회장님의 고뇌에 찬 결단이 세계 1위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삼성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대목에서 천상에 계신 이병철 회장님께서 편안하시고 대한민국이 더 많이 발전이 되라고 힘찬 안부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죠. 행복한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면 행복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첫 챕터부터 마지막 6챕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챕터는 예행 연습입니다. 긍정에 필요한 예행 연습, 즉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2005년도 6월 1일 날 제가 10년간 강서구에서 지방의원을 관두면서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하면서 GS데이터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10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였고 많은 인맥도 생겼고 많은 구청, 시청 또 많은 정치인들의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또 내 스스로 머리를 사용한다면 기업 하나는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GS데이터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GS데이터는 기업들한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대다수가 이걸 모르고 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하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서로 왼눈으로 묶어주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턴 지원금, 고급 인력 지원금, 연구 인력 지원금, 경영 인증, 인재 파견,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다양한 일을 한 결과 무려 2005년도 12월 달부터 지금 현재 12년이 된 결과 약 1000여 곳의 중소기업들을 제가 거래처로 두고 일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중소기업들하고 GS데이터하고는 기업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GS데이터에서 분석을 해서 찾아줘서 직원들 채용하고 연구인력 지원금 받고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무려 10억을 받았을 때 3억 정도는 나중에 기술개발 성공해서 갚고 7억은 갚지 않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탄탄하게 성장을 할 때 그 회사가 발전함과 동시에 GS데이터는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듯이 목적이 있는 싸움,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주는 싸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워밍업, 마음가짐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워밍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웃는 얼굴이 보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찡그린 얼굴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요? 웃는 얼굴. 한번 다음 번 보죠. 이걸 뒤집어 보면 웃는 얼굴이죠. 아까는 찡그린 얼굴이죠. 이렇게 사물을 정상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뒤집어 봤을 때 다음 장 이것도 찡그린 얼굴이죠. 뒤집어 보면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입니다. 다시 한번 찡그리고 있죠. 뒤집으면 환하게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마음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웃고 있느냐 찡그리고 있느냐 관점이 틀려진다는 이야기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실천,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다잡았으니까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복권에 당첨되어서 평소 상상으로만 할 수 있었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수상 소감을 발표한 홍상현님, 복권에 당첨되려면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네, 복권을 한 장이라도 사야 복권이 당첨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복권을 사지도 않고 복권에 당첨되라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든지 목적이 있는 삶을 설정을 하고 마음가짐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이 되게끔 기도하고 응원하고 하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다만 얼마라도 생기겠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해 신년의 계획을 세우지만 지금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한 달에 책 한 권이라도 꼭 읽어야 되겠다. 담배를 과감히 끊어야 되겠다. 10년 초에 결심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작심 3일 아니면 작심 한 달 내로 그냥 무야무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서구에서 의정 생활을 할 때 정말 잘했던 일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역발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했더니 정말 주민들한테 참 좋은 일이 됐구나라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강서구에 사는 데는 유난히 그 동네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마침 우당산에 배수학지라는 쓸모없는 땅이 있어서 그 땅을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놀이터하고 배드민턴장을 멋지게 만들어서 그 주민들한테 굉장히 칭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우장산이 양방향으로 차를 다니게 한다고 예산을 잡고 의견을 내서 그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결국은 길을 못 내고 둘레길을 만들어서 지금도 둘레길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정말로 참 잘했구나. 물론 그 과정과 그 길을 내지 말라고 반대를 한 그 심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정말로 첫 번째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어린이 놀이터와 길을 못 내고 둘레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드시 나무는 땅에다만 심는 게 그 공원이냐. 이 나무를 그때 당시에 건물들이 굉장히 옥상이 피폐화되고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돼 있어요. 저 넓은 옥상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옥상에 공원을 만드는
녹화 사업을 주도해야 되겠다. 그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웬만한 건물 옥상에는 저렇게 옥상이 조경으로 많이 잡혀 있는 것이 참 저 발언도 저 제안도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당시에 1995년도에 제가 처음 의정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전화를 해서 뭐 상담을 해서 물어보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조금 이따 전화를 하면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담당 자리도 대답을 하기 싫어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하급직 공무원들도 명함을 놨자 또 출입구에 과장이 누구고 담당이 누구고 직원이 누군지 배치표를 만들어서 붙여주자. 그 운동을 하여서 강서구에 최초로 명함도 나눠주고 배치표를 나눠줬더니 그 뒤로 우수 사례, 모범 사례로 선정이 돼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공기업들이 지금은 웬만하면 저렇게 배치도가 있고 또 명함도 가지고 있죠. 저희도 참 잘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995년도에는 강서구 예산이 1,300억 정도였는데 당시에 세의 수입이 9억 원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1년에. 이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을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구청에서 예금을 해놓는데 돈이 필요해서 공사대금을 뭐 몇십억씩 낼 때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찾아오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12개월 거의 정기예금 다 된 걸 며칠 안 남은 걸 해약을 해서 갖다 주면 그건 예금이자를 아주 얼마 못 받는 형세가 되겠죠.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바로 시정을 해서 붙였더니만 그 다음 해는 무려 27억 원 정도의 세의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무려 18억 정도 되죠. 그럼 저것을 강서구만 저렇게 됐느냐? 저걸 이제 서울시내 전체 대한민국 243개 시군구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세의 수입이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좋은 자료니 저렇게 써먹자 해서 의원들한테 다 보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합리적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따져보면 무려 20여 년 전 일이니까 지금 따져보면 연간 1조 이상 아마 한 30조 이상은 국민들한테 세금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강화 파트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의 흔적은 사실은 자기 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편발이어서 축구선수로 발로는 부적절하였지만 부단한 노력을 해서 최고의 축구선수로 성장한 저 발이 누구 발인지 아십니까?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평발입니다. 평발이면 옛날에는 군인도 안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는 평발인데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히딩크의 긍정의 힘, 히딩크가 박지성 선수를 엄청 격려를 해줬죠. 잘못해도. 그랬기 때문에 뛰어난 운동선수가 됐던 거고요. 또 발레리나의 강수진 씨의 발처럼 이건 발레리나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언제나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저 발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의 재능과 환경은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디슨의 말처럼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우리 파트럼 임직원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나 자신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 이후 잠시 뒤돌아보면서 조금 더 한 발 더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가족, 또 지금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회사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5단계 숨 고르기 단계가 책에 나옵니다. 우리 파트론 가족 여러분, 칭찬들 많이 하시는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칭찬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서로가 서로한테 칭찬을 하여서 플러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즉 조금만 잘한 일이라도, 오늘처럼 제 분홍색 넥타이 왔으면 만나뵐 때 아, 넥타이가 참 예쁘네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사람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아, 옆에 있는 여직원이 머리를 파마를 하고 왔어요. 처음엔 어색해해서 여직원이 쭈삣쭈삣 하는데 상사가 아, 우리 강대리 정말 예쁘다 파마를 하니까, 그 말을 한마디에 그 직원은 그날부터 기분이 좋아서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분 좋은 업무를 하겠죠. 아침에 직원들을 서로 볼 때 사소한 칭찬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분위기를 만드시라라고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1988년도에 우리 강서구에서 88 컴퓨터 학원이라는 컴퓨터 학원을 최초, 그때 당시에 대학교 막 졸업하고 27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88년도에. 제가 결혼도 88년도 3월 7일 결혼하고 컴퓨터 학원은 5월 10일 설립을 했는데, 정말로 컴퓨터 붐이 들어가지고 수강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두세 달에 한 번씩 교실을 증설을 하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을 보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아이는 넌 참 계산력이 뛰어나구나. 어쩜 그렇게 계산을 빨리 하니? 넌 이 다음에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격려의 칭찬을 한 분 한 분 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걸 잊지 않고 지금은 한국은행의 인사과장으로 가 있는 아이는 지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제 얘기를 그 논문 앞에다 써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3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권선복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을 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박사까지 땄다고 하면서 그 논문을 저한테 가지고 온 걸 보고, 아, 칭찬의 힘이 이렇게 크고 깊구나라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내면에 잠재된 위대함을 우리 파트론 식구들 한 분 한 분 서로가 서로한테 칭찬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발전하는 파트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칭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돼. 스스로 자기 스스로한테 마법을 걸면서 아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구구구구 5분만 더 자자 하지 말고, 아, 벌떡 일어나면 아, 참 좋다. 기분 좋게 일어나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에너지가 팡팡 샘솟이겠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털어서 칭찬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을 칭찬하지 못하면 나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바랍니다. 위기는 긍정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위기는 곧 긍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적이 아니라 아까 찡그린 얼굴을 뒤집어 봤을 때 웃는 모습으로 바뀌었듯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고, 가치관이 흔들릴수록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생각을 가지면서 하루 5분, 잠시 하루 5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언제인지 하루 5분 정도는 나 자신한테, 나 자신하고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나 자신한테 얼마나 충성을 충실하게 다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목을 하루 5분 행복 에너지라고 긍정 훈련을 하자고 정한 그런 책입니다. 이제 행복 에너지 책에서 제시하는
수많은 그런 사례들을 자신의 의지가 부족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그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정말 조금씩만 생각만 바꾸면서 노력을 하면 훨씬 스스로가 업데이트가 되고 스스로 가족들이 훨씬 더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복에너지는 언제나 사람은 난관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관에 부닥친다고 그것을 돌파해서 나가야지. 난관에 부닥친다고 그것을 피해 나가고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버려야지. 남한테 밀어버리면 특히나 회사 내에서는 내가 처리하면 조금 신경 쓰면 하는데 이건 내가 처리하지 않고 옆 부서에다 줘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밑에 직원 위에 사람한테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조직은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닥쳤든 내가 먼저 처리를 하고 하다 안 되면 밑에 분들 위에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트론은 제가 파트론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살펴봤더니 로마 신화 속에서 나오는 영웅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이 파트론이라는 사람은 그렇듯이 이 파트론은 영웅의 이름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수 위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떠 있는 백조의 다리가 수면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바삐 움직여야 저렇게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앞서 긍정훈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라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코리아에서 조사한 바 직장인 880명을 조사했는데 79%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개발을 왜 하고 있나라고 또 물어봤더니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51%로 1등으로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 세 번째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19%로 자기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종구 회장님이 행복한 경영대학을 수료를 하고 저도 이어서 3개월 수료를 했는데 휴원에 대해서는 행복한 경영이라는 이메일을 빨간 날을 빼고 검정 날을 꼬박꼬박 보내줍니다. 근데 이 행복한 경영 이야기 이 이메일을 파트론 임직원들이 많이 받아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인노 부장님은 파트론 임직원들 이메일만 전부 다 추려서 알려주면 이 행복한 경영 이야기 이메일을 다음 주부터 보내드릴 테니 저 이메일을 읽는데 1분 정도 걸립니다. 1분 정도. 하루에 짬을 내서 1분 정도 저 이메일을 읽고 2, 3분 생각하고 남는 1분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하면 한 달 후에는 지금보다도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업무가 또 자기 자신이 발전한 그런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이메일 번호만 주시면 휴원회사하고 상담을 해서 저 행복한 경영대학 이메일 혹시 받아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읽어본 사람. 김종구 회장님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김종구 회장님은 이렇게 좋은 걸 회장님만 보셨어요? 직원들도 다 보내주게 하셔야죠. 받아보는 줄 알았는데. 네? 꼭 이 김종구 회장님 이거 직원들 다 보내줘도 괜찮겠죠? 이건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 무료로 보내는 거니까 읽어보면 정말로 좋은 얘기가 많이 써 있으니까 꼭 좀 읽어보시고 또 휴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이버 연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어서 직원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버 연수원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도 휴넷하고 상의를 해서 휴넷 임직원들을 위해서 그 사이버 연수원 만드는 것도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파트론 임직원들은 요즘은 고용보험에서 그 4대 보험 낼 때 근로자 그런 그 비용도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근로자 환급금을 받으면 자기 돈을 별로 내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우리 그런 내용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직원과 회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2017년) 정유년도 이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도 여러분 모두한테 행복을 부르는 긍정의 힘으로 행복에너지 팡팡팡 샘솟는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가 행복을 부르는 주문이라는 시를 행복에너지 책의 맨 앞 챕터에 기술을 해놨는데 그 시가 서울시 지하철 기름역에 달려있고 얼마 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교재책에 게재된 행복을 부르는 이런 주문시를 앞에 보이나요? 잘 안 보이더라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주문 권선복.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도 당신을 만나게 된 것도 참으로 귀한 인연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은 마법보다 신기합니다. 주문을 외워보세요. 나는 행복하다고, 정말로 행복하다고 스스로에게 마법을 걸어보세요. 정말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인생에 행복 에너지 전파하는 삶 만들어 가요. 김종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파트론 임직원들이 만사 형통, 만사 대박 나시길 기원드리면서 만세 삼창을 끝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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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론 임직원들이 하시는 일 술술술 잘 풀리고 파트론 회사가 대한민국의 빛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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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년 앞으로 5달 하시는 일 정말로 유쾌하게 술술술 풀려나가라고 만세! 만세!